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상황무취학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학무취학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학에도 역시나 주연을 형성하는 해부학적 구조 7가지가 있습니다. 상학에서 마찬가지로 하학의 순서대가 있고요. 하학의 순서대가 있고 역시나 하학도 협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 협소대는 여러분 사진을 보시다시피 먼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순측에 하나 튀어나온 근육이 있고 협측에 하나 튀어나온 근육요. 그래서 순소대, 협소대를 쉽게 모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하학은 상학만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치를 대충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형이 좀 잘 나오면, 우리 학교 수업 모형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임상 모형입니다. 임상 모형이라서 조금 잘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제 위치를 정확히 하면 아주 임상 모형에 잘 안 나타나도 위치가 이 부분에 순서가 있겠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떴을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좀 잘 나옵니다. 요즘 인상을 잘 뜨기 때문에. 역시 상학 순서대는 하학 양중절치 부위의 순척 지연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며 구륜근의 부착을 돕는 섬유성 결함 조직으로 되어 있고,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어치는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해야 한다. 역시 총위치에서는 순척 절원이 될 것이고요. 총위치는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대 구강이나 모형에서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소대, 역시나 이것도 소고치 부위에 하악견치와 제1소고치 부위의 협척체연의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의 주름띠를 말한다 해놨어. 그래도 총위치에서는 하악 협척 절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순소대와 협소대를 봤고요. 자,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순소대, B번이 협소대. 그러면 C번은 뭔지 아시겠죠? 상학할 때 배웠으니까 순척 전정, 협척 전정. 자, 그리고 2번이 여기는 설소대가 또 있습니다. 하학에는, 상학에는 설소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학에 설소대가 있고요. 그리고 치조 설척구라는 게 있습니다. 치조 설척구 하학의 설척 쪽에 있는데 이 치조 설척구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도 지금 우리 여기 설명이 안 나왔는데 교원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학의 순척 전정, 아까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봤고요. 그리고 하학의 협척전정, 협척전정 역시나 이것도 협소대와 교건지역의 전방부까지. 그럼 교건지역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자, 교건지역이 한번 볼까요? 요거는 링갈프레뇨, 설소대고요. 요거는 서브링갈 그레인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위치할 때 굉장히 우리가 총위치를 만들면 이 총위치의 유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 순소대가 있습니다. 하악의 순소대, 그리고 협소대가 있고요. 자, 일단 순소대, 협소대, 설소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아까 상학에서도 없었고 하학에서 사진이 잘 안 나왔었는데 교원 지역이 있습니다. 마스터 머슬, 레고고 교원 지역인 하악 어치의 후방 원심 협척 부위, 그러니까 협척 전정보다 위치가 좀 비슷합니다. 하악 협척 전정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되며, 교원은 이제 수축을 할 때 어치상에 가해줄 수 있는 척박력을 어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어치상의 폭을 줄여줘야 한다. 어치상의 두께를 좀 얇게 만들어줘서 이게 교원이 활동할 때 오히려 교건이 어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건 지역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뒤에는 교건 지역이 있는지 여기 있네요. 이 부위가 교건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건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설소대는 아까 사진을 보셨죠? 설소대는 하악 중주치 설척 치연 부위에서 구강절을 따라서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한다. 설소대. 하악 중주치 설척 부위에 구강절을 따라서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 주름. 여러분 혀를 들면 쉽게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친구 혀를 한번 들어보시면 설소대를 금방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위치는 여기에 설척 절원이 여기에 나오게 된다. 오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권지역과 설소대, 그래서 순소대, 협소대, 그리고 순척전정, 협척전정, 순소대, 협소대, 순척전정, 협척전정, 그리고 교권지역, 설소대 6가지를 봤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조 설척구가 있습니다. 지조 설척구 아까 F 사진에 봤죠. 지조 인갈 쪽에 혀와 잔존 치어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척 소대로부터 후학 설골막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어치의 설척 변연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학 어치의 설척 부분이 거의 다 이 부분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지조 설척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상으로 사진을 많이 보고 모형을 많이 보면서 그 부위의 위치를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이름이 지금 설적구가 이야기하면 위치가 대충 어디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저 교본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박할 셰프 부위이기도 하고 설척과 하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제 좋냐면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치를 만들었을 때 어치가 아까 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했죠. 얇거나 길거나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초장이 변연 부위의 주연 부위를 이렇게 눌러버려 상처가 납니다. 환자 입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좀 잘 해놨죠. 그래서 어치를 끼면 이런 부위 눌려 있으면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이분을 이제 갈아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갈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과 교정사들이 어치를 만들 때 물론 치과사가 이런 부위에 근육을 잘 떠줘야 됩니다. 참 구개 부분을 잘 인상을 잘 떠줘야 우리는 모형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모형에 이제 압박을 가는데 이게 모형에 이제 인상을 뜰 때 이게 길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모형에서 깊이가 있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덴처가 유지력은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길을 가지고 덴처가 환자의 이 조직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버리든지 환자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악 주연 형성하는 부위들을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치과사가 인상을 잘 떠줘서 그런 부위들이 이렇게 이런 건 오바돼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나오도록 그렇게 인상을 떠주셔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어치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연을 형성하는 부위 7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총액치도 역시 하악도 역시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역시 여기도 7가지, 6가지, 7 한번 볼까요? 총 6가지가 있네요. 6가지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악 잔존 치료제, 사악도 잔존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안에 이제 역시나 어치의 주 압력 지지부라 그랬죠. 어치의 주 압력 지지부.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 내에서 내외 치조 백이 모두 두고있기 때문에 치조는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일어나고 대구치는 측은장축과 하골제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외척으로 진행되어 앞구는 점점 넓어지게 된다. 아까 사악은 내척으로 흡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앞골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하악은 어떻습니까? 외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앞골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배우기 때문에 하악 잔존 치료제를 어떤 부위를 하악 잔존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걸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형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위들. 제가 지금 방금 까맣게 이렇게 치는데 이런 부위들이 역시나 잔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하악의 잔존 치료제. 우리가 그 다음에 구후윤기. 자, 이제 하악의 구후윤기, 후구치 윤기는 우리가 레트로널 패드라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우리가 하악의 기준점들이나 이런 거 할 때 레트로널 패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부위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에는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구불용기를 쳤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쪽에 잠시만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자, 여기 후구 연기가 나오는데요. 카메라가 잘 못 잡아주네요. 이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윤기를 보는데 하악 전존치의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지구리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궤합 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 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다. 그래서 배열할 때나 우리가 교합제를 제작할 때 이럴 때 모든 후방 구치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윤기를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지지하고 관련 있는 부위고요. 자, A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잔존치효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잔존치효제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B번 레터모드 패더 구윤기. 요 구윤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윤기. 그리고 C번이 협척붕. 협척붕이 되었고 박할 셰프가 되었습니다. D번이 외사선. 자, 이 외사선 같은 거는 이 모형이 잘 안 나타납니다. 환자 구간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치과 원장이 환자 구간에 손으로 만져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모형에서는 어떻게 찾느냐? 제가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형을 연필로 선을 꺼서 꺾이는 부위가 우리가 외사선이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제가 찾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사선 D번이 역시나 이쪽에 외사선이 있으면 이쪽도 반대편에도 외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C가 협척붕이라고 했습니다. 박할 셰프든 협척붕이고 역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여기 나타내냐면 우리 덴처의 지지 부분, 하악 어치의 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설골근선, 악설골근선도 하악 어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상처가 나신 거 보셨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조직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치를 만들 때 이 판별이 분명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잔존치료제들이고요. 잔존치료제. 이 구후윤기가 여기 있습니다. 구후윤기가 이걸 우리가 동그랗게 약간의 삼각형 모양인데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구후윤기. 그래서 잔존치료제 구후윤기 있고 협적붕 있었죠. 그 협적붕. 자, 이게 협적붕인데 여기 약간 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다음 방금 협적붕을 봤었는데 협적붕은 하악의 협소대와 교건지역의 전방부 사이에 있으며 내측으로는 잔존치료제 정, 정은 치료제의 제일 높은 자리를 우리가 잔존치료제 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외측으로는 외사선, 그리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윤기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교변을 우리가 지역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좀 정확한 어느 부위를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골견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교근이 근육에 교근이 작용하는 것은 골견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과 하악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되죠. 이 교근이 하악에 미치는 부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 포인트가 아니고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근하고 하악 협소대 사이에 협적붕이 있다. 협적붕. 그래서 박할 셰프가 협적 선반이 역시나 우리 종이치의 지지와 연관해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하악에서 주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료제 정상에 오는 교합력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래서 이 협적붕이 하악의 음식을 우리가 씹을 때 하악에 모여놓고 놓고 음식을 위에서 저작이 가하면 이 협적붕에서 우리가 약간 교합력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주압력 지지부가 이 부분은 이 밖에 부분 협적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부에 오는 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준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외사선이고요. 이스터널 오비리칼리지인데 외사선의 이 부분을 외사선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파퍼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들은 벌게 흘러 있죠. 흘러 있는 게 왜 이렇게 흘러 있냐? 바칼 베스트블의 바칼 전쟁인데 또 이런 것들이 흘러 있는 이유를 우리가 어치를 만들 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사선도 잘 찾아서 외사선이
약간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서 어치를 만들어줄 때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봤고요. 그래서 외사선은 하악작용 치료제의 구치부 원심 협측에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이다.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이다. 그래서 융선이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모형을 보고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모형 보고 찾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우리가 아프지 않은 총이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V는 아마 여러분들이 구강해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20을 아시죠? 하악제 1소고치 혹은 2소고치의 치근단 부위에 있는 후회 상방령으로 개고한 구멍이다. 이 신경과 혈관이 나온다. 20V도 우리가 하악의 지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 치료제 증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지상이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화부가 필요하다. 릴리프. 완화부가 이 릴리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가 있을 때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이공이 저 밑에 쪽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발치가 다 되고 나면 치조골의 흡수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제 정상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치료제 정상 쪽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었을 때 하악의 총이치가 지지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공에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은 릴리프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도 이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빌크린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이거는 이제 점막은 없고 안에 뼈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게 융기된 부분이라 그랬죠. 오빌크 라인이 여기 쭉 내려오다가 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셔야 되겠고요. 그러고 자, 여기는 보면 구윤기는 없습니다. 구윤기 왜 없냐? 구윤기는 치아가 있을 때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아가 있기 때문에 구윤기가 안 나타나고요. 7번이 발치되면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큰 상관 없는데 제가 외사선하고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결절, 링갈 투브로스티가 있는데, 자, 설결절은 어디냐? 설결절은 악설골근선의 후단 하악 제3대구치 부위의 설척 부위가 골융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다. 설결절은 3대구치 있는 설척 부위, 그 부위가 골융기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컷이 많이 생깁니다. 하악은. 그래서 이 부분은 치아가 만약에 상실될 때 이것도 역시나 치료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한다. 치료제 정상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골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지를 우리 음식을 씹었을 때 그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골융기상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지지하고 연관이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설결절, 하악의 설결절 제3대구치 설척 부위다. 골융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다. 그리고 치아 상실 시 치료의 정상에 가깝게 위치한다. 자, 마지막으로 악설골선과 내사선이 있습니다. 내사선. 아까 외사선 오빌크 라인이 익스터널 오빌크 리지가 있었고요. 인터널 오빌크 라인. 그래서 이건 내사선인데 악설골근선과 내사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악설골근선은 어디 있냐? 악설골근이 아까 하악 3대구치의 후단에 있다 그랬죠. 악설골은 하악체 내면의 이극에서 후상방으로 준하는 융기로, 역시나 이것도 융기다. 융기로 구강절을 형성하는 악설골근이 부착되며 구치부의 치료 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료제 증상이 악설골선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예리하게 된다. 그래서 어치의 주연은 기능운동 시 마찰에서 동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 융선 밑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치의 주연을 악설골선을 덮어서 안쪽으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설골 공부할 내용이. 왜냐하면 하악 어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점막이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찾아내는 게, 근육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악을 덴처를 만들기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하악이 환자들이 나중에 치과에서 덴처를 만들었을 때 계속 아파서 찾아오는 부분이 거의 다 하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잘 나타나는 환자가 있고 잘 안 나타나는 환자들이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악윤기 토르스가 있네요. 토르스. 우리가 토르스 튀어나온 부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악체 내면 견치와 소고치 근단에 있는 골윤기로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렇게 이게 뭐 좀 정확하게 사진이 안 나오는데 제가 사진인데 이런 부위에 툭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으면 덴처를 끼면 그런 분들이 혹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악윤기 토르스는 덴처를 제작하기 전에 먼저 임프레션 뜨기 전에 약간 수술을 합니다. 치과에서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수술하고 그걸 없애고 평탄화 시킨 다음에 보통은 그래서 이게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한 조직이다 하는데 이런 외과적인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뜹니다. 그래서 약간 매끈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면 토르스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위는 아프겠구나. 그래서 릴리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지지와 관련된 우리가 요소를 8가지로 봤고요. 아까 주연을 형성하는 부위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악이 상악보다는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들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들을 많이 검색해 보고 이 부분을 뭐 외사선인지 이 부분이 내사선인지 또는 이 부분이 설결절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잘 모르겠거든 수업 시간에 오셔 물어봐야 되고요. 자, 이 위치가 지금 조금 여기 외사선은 내사선을 이야기하는 내사선을 마이오하이드로리지인데요. 이것도 내사선도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사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악에 역시나 하악의 요약도 하자면 하악에도 주연을 형성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7가지가 있고 또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가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정확히 좀 찾아내려면 상악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같이 그 위치를 같이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와서도 이 부분 저도 더 많은 사진과 자료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악윤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하악윤기 부분은 우리가 토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토러스가 뭐냐면 약간의 그 물렁뼈처럼 해서 혹처럼 튀어나온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악의 이런 부위라든지 좀 이런 부위, 하악의 의외로 환자들의 구강내를 보면 이렇게 뼈처럼 튀어나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수술을 해서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치의 인상을 떠서 종이치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두고 종이치 제작을 하였다가는 환자들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과에 옵니다. 그럼 그때는 어치를 이제 갈아내야 되는데 어치를 갈아내서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의사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이 토러스가 있으면, 요거는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종이치 제작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윤기라는 것은 하악체의 내면 경치와 소고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골윤기로, 보통 이제 요 위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골윤기로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원래 이제 치아가 있을 때는 토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악 물기를 하시는 분들도 토러스가 많이 생긴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토러스 있을 때는 자연치아가 있을 때는 젊을 때는 큰 뭐 어치를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부분어치, 국소어치나 총이치 할 때는 토러스가 있으면 이게 많은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조이고 심하게 돌출될 경우에는 어치의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지지와 관련된 우리가 고학 내 해부학적 구조 8가지를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이오하이드리치인데요. 뇌사선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참 구하면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치과 원장이 좀 잘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구안에 입을 벌리고 뇌사선을 한번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하악의 총위치의 주연과 지지를 구성하는 해부학적 요소, 그래서 주연을 형성하는 해부학적 요소가 7가지가 있었고요.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도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소대가 있었고, 주연하고 문제가 되는 게 협소대, 순척전정, 협척전정. 그리고 이제 상하게 없는 설소대가 있었죠. 그리고 교근지역이 있었고, 지도설척구. 그래서 뭐 순소대, 협소대, 순척전정, 협척전정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설소대도 뭐 설측에 하하 설측에 혀 밑에 설소대 있고. 근데 이제 교권 지역은 위치를 좀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협측에 우리가 협척전정과 유사한 지역에 있고. 자, 지도 설척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설측 하하 설측에 그러니까 설소대에서부터 구유윤기까지 그쪽 위치를 전체를 우리가 지도 설척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악 총위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가 8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잔존 치료제는 우리가 뭐 보통 치아의 상악이든지 하악인지 치아에 이렇게 골들이 남아있는 부위를 우리가 잔존 치료제라고 이야기했고, 하악의 중요한 구후윤기. 자, 이거는 교합제나 우리가 교합기 마운팅 할 때나 하악의 구유윤기는 모든 기준점들이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후반 기준점은, 그래서 구유윤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척붕, 외사선, 외사선도 아까 어떻게 찾는지 제가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형에서 찾을 때는 연필로 이렇게 지금 요 모형처럼 지금 연필로 선을 꺼 가지고 보시면 연필로 가로 선을 꺼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외사선을 찾으려고 끊어왔던 겁니다. 지금 바깥쪽에 보입니다. 연필로 쭉쭉쭉 끊는데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끊냐 하면 외사선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설결절, 그리고 악설골근선, 하악윤기, 뭐 토르스라고 했죠. 수술해야 된다고. 자, 이런 것들이 하악의 총위치 우리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학과 더불어 하악을 우리 1학기 수업 중에서는 요 상하과 하악의 해부학적 구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위치를 아는 거라서 똑똑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진들이 좋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위치를 외워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문제풀이를 한 2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와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고 8주차에 중간 평가를 할 때 요렇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1차 평가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두 문제 이어서 오늘 문제를 4문제를 제가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화학 무취학의 해부학적 구조는 오늘 좀 수업이 조금 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많이 넉넉하게 한 번 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되는 게 영상을 보고 책을 찾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머릿속에 훨씬 많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이번에는 조금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문제가 있었고요.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부터 화학 무취학 구조의 해부학적 구조를 배웠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화학의 괴화 평면을 설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조직의 명칭은, 자, 우리가 상하괴화 평면, 하하괴화 평면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악을 기준으로 가상의 교합평면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는 교합제가 상순보다 한 2mm 정도, 1, 2mm 밑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지점과 후방 기준점은 하악의 레터널 패드의 3분의 2에 닿을 때, 그걸 상악을 교합평면이라고 가상의 교합평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잡았는데요. 하악의 그러면 교합평면 잡을 때 어떻게 씁니까? 하악은 전방부 순차 전정에서 한 18mm 높이의 거기와 구후윤기 최정상까지, 구후윤기 제일 높은 3분의 3 위치까지, 그렇게 그걸 이연선, 그러니까 구후윤기 양쪽에 하나씩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방에 순차 전정에서 18mm 제일 그 위치 또는 절치점하고 세 군데,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의 평면이 생깁니다. 그게 가상의 교합평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악의 교합평면 설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조직 명칭은 협붕이 있고 구후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이 협붕이 상하게 있는 해부학적 구조인지 하악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인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일단 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협붕이 있었고 구후윤기가 있고요. 잔점치어제, 잔점치어제는 뭐 상악이나 하악이나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설골 근선, 와이어하이드러지지, 그리고 교근지역, 마스터머스인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악의 교합평면 설정할 때 기준으로 잡는 부분을 아시면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하악 치료골의 흡수가 심할 경우 가장 많은 저작업을 받는 부위는, 자, 하악의 치료골이 심할 경우 가장 많은 저작업을 받는 부위. 그리고 첫 번째로 이공부위, 두 번째로 협척붕부위, 그리고 악설골근 웅선부, 순협척 전정부, 구윤기부위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저작을 많이 받는 부위를 문제를 풀려 그러면 하나하나 그 위치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공부위가 어딘지 하악골에서 협척붕의 부위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악설골근 웅선부가 위치가 어디 되는지, 그리고 순협척 전정부, 구후윤기 부위. 자, 이런 부위들을 위치를 모형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위치를 다 알아야 나중에 덴처를 만들 때도 제작할 때도 훨씬 여러분들이 유지력이 좋은 덴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 풀이도 가장 많은 저작을 받는 부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하악 구윤기 부위에 대한 하악 지상의 피계 범위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악에 구윤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는 구윤기 위에는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치아를. 그 부분 이제 공간도 잘 안 나오고 윤선 윤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 구윤기 부위에 대한 하악 지상의 피계 범위는, 그래서 하악은 이제 덴처를 만들었을 때 그 덴처가 구윤기 부분에서 이 구윤기를 다 덮어줄 건지, 또는 반만 덮어줄 건지, 또는 아예 일반적인 상악 덴처와 같이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구윤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덴처에 주연을 형성하는 부위를 쭉 따라서 그까지는 다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계 범위는 어떻게 되냐? 구윤기의 2분의 1만 피계한다. 구윤기를 완전히 피계한다. 구윤기를 피계하지 않는다. 구윤기와는 관계없다. 지상 피계 범위하고 관계없다. 하악 전도의 경우에만 구윤기를 2분의 1 정도 피계한다. 자, 하악 전도는 뭡니까? 하악 턱이 앞으로 주호턱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게 하악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윤기가 우리가 하악어치 총치를 하나 만들었을 때 구윤기를 덮어서 만들었냐, 2분의 1만 덮어서 만들었냐, 또는 아예 덮지 않고 만들었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상악 모형에서만 볼 수 있는 해부학적 명칭은, 자, 설소대 상악인가요? 내사선, 인터널 오비크 라인, 내사선, 상악 모형이 있나요? 익돌 상악절함, 하물같이.
요거는 상하의 모형에 맞는 게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외사선, 익스트라 오비리컬 라인, 그리고 협봉. 자, 요 5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하에 있는 해부학적 명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좀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를 해서 벌써 4주차 화학물체의 해부학적 구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